네, 지금 현재 이번 정부에서 이제 어떤 형태로든 간에 3기 신도시뿐만 아니라 도심 지역에 있는 현재 재개발 물량들 이런 것들을 어떤 실제적인 어떤 공공 사업의 일환으로 공공주택 사업을 해서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 이런 것들을 하겠다라고 발표한 게 2월 달이죠. 실제적으로 그 전에도 또 이런 내용들이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재개발 지역으로 들어간 지역에 어떤 그 포함된 특히 이제 구역으로 지정됐다가 또 해제된 지역들 이런 지역에 빌라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뭐 가장 큰 목표는 이제 아파트 입주권이기 때문에 당연히 도심 복합 사업이라든가 현재 재개발 재건축 같은 아파트 입주권이 나올 수 있는 조건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내 집 마련한다거나 아니면 투자 목적으로도 그만큼 손실이 없을 거다라고 계산합니다. 그렇지만 지역적인 여건이라든가 입지의 환경 이것에 따라서 좀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꼼꼼히 따져보시지 않으시면 조금 문제가 생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현재 나와 있는 내용을 가지고 한번 간략하게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공공정비사업 지역의 빌라 투자로 준비를 했고요. 일단 2월 4일 날 발표된 내용을 이제 잠깐 말씀드리면 일단 저쪽 왼쪽 편에 있는 부분이 이제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입주권이 나올 수 있는 조건이죠. 재개발 재건축과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그래서 역세권이라든가 중공업지역 저축노후 단지를 현재 개발을 해서 새롭게 주택을 단지를 만드는 거고요. 뭐 재개발 재건축이야 뭐 다시 신축으로 거듭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현재 이 대지 지분을 소유하고 있거나 그 전부터 이제 갖고 있었던 사람들 같은 경우는 현재 조합원 입장이 되면서 당연히 아파트 입주권이 나올 수 있을 테고요. 나머지는 소규모 정비 사업이라든가 도시 재생 이런 것들은 이제 아파트 입주권보다는 전체적인 정비 사업을 해서 그 주변이 환경적인 부분이 좀 더 정비되고 깨끗해진다.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이 사업 자체가 이제 3년 한시로 못이 박혀져 있는 사업입니다. 3년 한시 정부 사업이기 때문에 뭐 이번에 발표됐다 하더라도 앞으로 3년이라 한다면은 21년, 24년도 정도 되면 이제 끝난다는 얘기고요. 그 안에 뭔가가 확실하게 진행 속도가 빠르지 않다면 다음 정부에서 뭔가를 또 다시 연결돼서 이어받아 사업을 해야 되는 사업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조건은요. 지금 현재 재개발과 재건축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안에 들어가 있는 빌라, 오래된 낙후된 또 그런 주택단지 이런 안에 있는 주택을 구입을 하신다면 2021년도 6월 29일 이전에 사셨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6월 29일 이후에 등기가 이루어진 주택 같은 경우는 감정평가 금액으로 현금 청산을 합니다. 아파트 입주권을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꼼꼼히 알아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언제 구입을 했는지 보시고 지금 만약에 내가 구입을 생각하고 있다면 현금 청산 대상이 된다는 얘기는 결론적으로는 내가 사는 가격보다 더 싼 가격으로 현재 현금이 청산되기 때문에 손해볼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서울 같은 경우는 이게 정부에서 진행하는 사업 외에 서울시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현재 재개발에 관련된 규제 완화, 6대 규제 완화, 6대 재개발 규제 완화가 실제적으로 5월 26일 날 발표가 된 내용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주거 정비 지수제를 폐지를 해서 고 박원순 시장이 만들어 놨던 정비 지수제의 점수가 어느 정도 도달되지 않으면 현재 정비 사업을 할 수 없는 조건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굉장히 까다로운 조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폐지시키고요. 그다음 공공기획 전면 도입해서 지정 기간을 5년에서 2년으로 단축시킨다. 지정되는 데만 시간이 5년 걸리고 뭐 실제적으로 너무 시간은 오래 걸리는 사업이다 보니까 어느 쪽이든 간에 지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5년을 2년으로 단축을 시킨다라는 내용이고요. 주민동의라든가 이런 것들도 굉장히 간소화시켜서 빠르게 진행시킬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 2종의 7층 일반 주거지역 규제 2종 같은 경우는 7층의 일반 규제, 어떤 그런 층고 제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규제 완화해서 실제적으로 25개 이상 지역에 현재 어떤 구역을 발굴하겠다. 그리고 2025년도까지 재개발 물량은 13만 가구 정도를 만들겠다는 얘기고요. 초에 재건축 정상화 방안으로 11만 호. 그 다음에 발표된 내용이 재건축 관련된 내용이 그 후에 또 발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11만 호 정도를 해서 총 24만 호를 정비 사업으로 공급을 시키겠다. 라는 게 서울시의 입장입니다. 그렇겠지만 현재 그 정부에서 진행되는 공공재건축, 공공재개발 사업과는 좀 별도의 사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물론 같이 참여해서 진행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성이 강조된 공공재개발을 진행을 시키느냐, 민간 참여 방식으로 진행시키느냐, 사업의 주체가 누구냐 이것 따라 좀 달라질 테니까 그건 조금 더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럼 서울 지역에 가장 낙후된 지역이 어디냐? 현재 재개발이 가장 시급한 지역이 어디냐 봤을 때는 서남권과 동북권 정도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남권에 89개소, 그다음에 동북권에 133개소 정도 들어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역들은 이제 주거 정비 사업의 어떤 지역으로 진행됐다가 다시 해제된 지역이고요. 해제된 지역에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저 2개 지역을 가장 빠르게 진행시키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빌라 매입, 특히 이제 어떤 그 아파트 입주권을 겨냥한 현재 노후된 빌라 매입을 하는 지역을 봤을 때도 서남권에는 은평구가 가장 많습니다. 은평구가 7월 달 기준으로 봤을 때 은평구, 강서구, 구로구, 강북구, 관악구, 송파구 이런 순이고요. 말씀드렸던 현재 서남권과 동북권이 다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아파트가 항상 다세대보다는 현재 거래 건수가 더욱더 많았던 상품이고요. 가장 선호했던 상품입니다. 그렇지만 2020년도 12월을 기점으로 했을 때, 그러니까 올해 1월 달을 기점으로 해서 실제로 거의 비슷해지다가 2월 지나고 현재 3월 달부터는 현재 다세대 연립주택이 현재 아파트 매매 거래 건수보다 더 앞서는, 현재 앞질르는 추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 대책 이후에 3월에서 5월 사이에 대폭 증가가 된 부분이 다세대와 연립주택 거래량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만큼 다세대와 연립주택, 특히 이제 아파트 투자가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재개발 사업에 또 어느 정도 중점적으로 힘을 싣고 있다 한다면은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 있겠구나라고 계산을 해서 이때 집중적으로 매입을 많이 했는데, 말씀드린 대로 지역적으로는 은평구가 뭐 지도상으로 보시면 또 아시겠지만 가장 밀집도가 높고요. 다세대 주택, 다가구 주택들이 가장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사 부동산 대책 같은 거 LH와 SH 주도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다 보니까 또 공공 직접 시행 정비 사업이 있고요. 이것도 나눠지죠. 공공이 직접 시행하는 방식과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과 그다음에 소규모 정비 사업, 또 재개발 재건축 사업 기간 이런 것들까지 같이 봤을 때는 기간을 10년에서 5년 정도로 단축시킨다. 2분의 1 정도로 주는 거죠. 그 다세대 연립주택의 실제로 수요가 증가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만큼 빨리 되겠구나. 오랫동안 20-30년 걸리는 재개발 사업이 아니구나 라고 계산을 하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매입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이것에 따라서도 시비가 엇갈리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구입한 시점이 또 언제냐에 따라 달라질 테니까요. 또 연립주택 매매 지수 변동을 보더라도 서울과 지방 수도권 같이 봤을 때 2020년도부터 해서 현재 100일을 찍더니 그다음부터 110을 넘어서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114.3, 113.83 이런 형태로 100을 훨씬 더 넘긴 지수를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매매가 왕성하게 이루어졌다는 얘기고요. 또 다세대 주택이라든가 연립 빌라 이런 것들을 구입을 그만큼 또 많이 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제 아파트를 현재 구매를 못하는 수요들이 그쪽으로 이제 우회한 경우도 있지만 여러 가지 목적이 있었겠죠. 말씀드린 대로 이제 아파트 입주권을 겨냥한 재개발 어떤 투자 이런 것들도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수도권과 지방 그다음에 전국적으로 봤을 때도 현재 지역을 불문하고 오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연립주택이라든가 다세대 주택, 빌라 이런 것들이 현재 실제적으로 좀 관심을 받던 상품이었다가 새롭게 부각되는 상품이 되지 않았나 말씀드리고 싶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특징과 확인 사항을 보게 되면 해제구역, 지정의 해제구역의 빌라 밀집 지역 중심으로 재개발이 기대감이 높은 건 사실이고요. 말씀드린 대로 빌라 거래량도 아파트 거래량을 추월을 했다. 거기 재개발 빌라 매입 아파트 입주권 받거나 아파트보다 낮은 시세가 강점일 수 있습니다. 이거는 현재 말씀드린 대로 입주 시점 가장 중요하고요. 저 매입 시점이요. 빌라 투자는 솔직히 20년 이상 봐야 되는 게 맞습니다. 재개발해야 되는 게 그렇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긴 안목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또 사업지가 정비사업, 민간 재개발인지 공공 재개발인지 또 공공 주도 재개발인지 이것도 확인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만큼 현재 실제적인 시세 차익이라든가 분양가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달라질 테니까 여러 가지 여건들을 같이 보셔야 되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매입 기준이 언제냐, 뭐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진행시키겠다 한다면 그쪽 지역으로 수요가 몰릴 건 당연할 테니까 규제도 같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공공재개발의 권리 산정 기준일 이거는 2020년도 9월 21일입니다. 이 이후에 매입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금 청산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꼼꼼히 따져보셔야 됩니다. 내가 매입한 시점이 언젠가, 등기 이전, 내가 계약서를 쓴 날짜가 아니라 소유권 이전 받은 날짜가 언젠가 계산하셔야 되고요. 현재 노후도를 고려해서 재개발 가능성이 있는 지역, 노후도가 높은 지역들은 그만큼 개발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기 때문에 또 신축 다세대 주택을 사는 경우도 있죠. 이건 시점에 따라서 아파트 입주권이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꼼꼼히
주의를 기울이셔야 되고요. 재개발 조합원의 사업 추진 의지와 동의율이 또 중요할 테고요. 또 재개발의 조합원들이 얼마나 동의를 많이 하고 사업 주체인 어떤 민간이든 공공이든 그 사람들이 얼마나 빠르게 진행시키려고 의지를 보여주느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이건 남의 빚을 내서 하는 게 아니고 여유 자금을 통해서 길게 보셔야 된다. 만약에 5년, 10년, 만약에 5년, 6년 정도를 누군가가 얘기하다 하더라도 내 마음속 내 10년 이상이 갈 거다라고 계산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실거주를 생각하게 되면 내가 거주할 것까지 생각한다면 20년이 안 된 주택을 이제 생각해 보시는 게 맞습니다. 너무 오래된 주택들 같은 경우는 현재 거주 편의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실거주를 생각한다면 20년 안쪽에 있는 물건들을 생각하셔야 되고요. 공공재개발 재건축 사업들이 대부분 다 도심 복합 사업까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3년 한시 정책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이 앞으로 3년까지 얼마만큼 진행될 수 있을지 또 다음 정부에서 정권이 어떤 형태로 그 정부 정책을 이어받아 갈지 이것도 한번 내년 돼서 또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